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3월 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미주리주 상원의원 람 브런트가 2020년 상원 투표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2022년 제3기 상원 후보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어 왔습니다. 이제 막 71세가 된 브런트 의원은 상원이 되기 전에 7번의 하원 의원으로 봉사를 하였으며 2번을 미주리주 국무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8일 저녁 동영상 연설에서 브런트 의원은 미주리 주민들이 허락하여 주신 일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12,000번의 투표를 하였고 이 모든 의정에 관한 투표를 제대로 투표를 하였는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취합된 정보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을 최선을 다하여 투표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며 14번의 총선에서 승리를 하였으며 3번의 지역대표, 7선의 하원의원, 재선 상원의원을 끝으로 내년 상원 선거 후보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블런트 의원은 공화당 내 상원 서열 4위의 중진이나 이번에 다음 상원 도전 포기를 선언한 5번째 공화당 의원입니다. 한편 불출마를 표명한 5명의 공화당 의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런 브런트 의원을 포함하여 펜실베니아의 팻 투미, 오하이오의 랍 포트맨, 알라바마의 리차드 쉘비,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차드 볼 이렇게 총 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팻 투미와 랍 포트맨은 라이노 상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1836년도 알라모 전투 기념식에서 전투에는 패하였지만 전쟁에는 패한 것이 아니라는 그 유명한 문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방위군, 주 군인 등 모든 국경 경비 강화에 필요한 자원을 텍사스 단독으로 멕시코 국경에 배치하며 마약, 인신매매 등을 단속하기 위한 독자적인 배치를 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 장벽이 없는 곳을 통하여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와중에 마약 밀매범, 인신매매범, 기타 여러가지 중범죄들이 여기에 섞여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주방위군과 모든 법집행기관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주경계선에 배치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방송드린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거나 사용하지 말라는 공식 서한을 공화당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전국연합회는 오늘 연합회 변호사를 통하여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답변서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고 있는 혁신적인 정치 연설을 할 때 공공인사를 언급할 권리가 있다고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RNC 의장인 레나 맥다니엘에게 주말에 웨스트 팜비치 이벤트에서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RNC는 모든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이노들 이름이나 미치 머커넬 이름을 사용해야죠. 아니면 조 바이든 이름을 사용하든가. 하지 말라는 남의 이름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이란 자산 30억 불에 대한 동결 해제를 동의하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합동 상공회의소의 이사회 위원인 호세이니는 지난 금요일 파스 통신에게 미국이 3개국인 한국, 이라크, 오만에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산 30억 불에 대한 동결 해제에 동의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이란 관리의 말에 의하면 이라크에만 약 이란 자산이 60억 달러 이상이 동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자산의 동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 대테러 지정국에 대한 자산 동결의 일환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30억 달러 동결 해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현금 파레토 공수의 버전 2.0입니다. 지난 일요일 사우디 주요 석유 수출 항구와 아람코 주거 지역이 드론과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수송 항구 중의 하나인 라스다누리 항구에 있는 석유 저유 탱크 허브에 아침에 바다 쪽에서부터 날아온 드론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저녁에는 라스다누리 항구에 있는 석유 저유 탱크 허브가 탄도미사일의 공격을 받아 그 파편이 수천 명의 현지 및 해외 주재원들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더럼의 사우디 아람코 주거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이 두 차례의 공격에 의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인하여 매일매일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지금 텍사스 중진류가 벌써 70불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코비 브라이언트의 루키 카드가 17억 9,500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는 신인의 프로데이브 드래프트 때 사용된 카드로서 희귀성과 보존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기록으로 경매가 되었습니다. 코비는 18번의 NBA 올스타로서 활약을 하였으며 1년 전 41세에 그의 딸과 나머지 동료 7명과 함께 헬기 추락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 하락으로 270억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빅테크들의 매도로 인하여 테슬라의 주가가 17%가 하락하여 지난 주말 597불 95로 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가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8일 월요일 마감장에서도 하락이 이어져 567불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급격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앨런 머스크는 여전히 순자산이 1570억 불로서 세계 두 번째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자산 중 1200억 달러가 테슬라에 있으므로 테슬라의 주가 변동에 따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2월 말 현재 약 200억 달러 정도 뒤처지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부는 작년 연속 6분기 동안에 수익이 났으며 거의 50만 대 이르는 테슬라 자동차가 그 분기 중에 다 팔렸습니다. 또한 S&P 지수 500주가 지수에 합류하면서 폭발적인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선구적인 자동차 기술 제조업체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2021년 말에는 시가 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